저는 여기 지금 부천까지 달려왔는데요. 이 부천에 이렇게 도서관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부천까지 왔습니다. 도서관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언덕 위의 광장, 언덕 위 광장 작은 도서관입니다. 한번 그러면 도서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을 하시면서 교회 목회를 하시는 우리 남태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언덕기 광장에서 이제 이렇게 도서관도 하시면서 교회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서관 하면서 교회 하시는 이제 이런 목사님들 처음 이렇게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도서관을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지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언덕이 광장 작은 도서관.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진짜 언덕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데, 진짜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고요. 저희 도서관은 그냥 지역에 오픈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 누구나 이제 오셔서 책을 빌릴 수도 있고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소모임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런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대관료를 따로 받거나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말씀만 하시면 우리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이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죠. 그래서 동네에 이제 생긴 지는 2년 좀 넘었고요. 3년 거의 이제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동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학교 앞에 있으니까 도서관이,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꽤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서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동네 분들 많이 만나고, 동네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즐겁게 도서관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하필이면 왜 도서관을 이제 선택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도서관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개척을 이제 하면서 도서관을 시작을 한 건데,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그럼 어떤 모양으로 개척을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뭐 개척할 때 뭐 개척 멤버들이 뭐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청년 둘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랑 개척 전에 좀 모여서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저랑 아내랑 청년 둘이랑 이렇게 4명이서 주일날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나서 주일 저녁 때 작은 그 교회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들이 그 목사님 이제 그 교회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무슨 공간이 하나 있으면은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일단 공간을 얻는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생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야, 내가 가진 모아둔 돈도 없고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올 그런 재정이 없다. 그러니까 뭐 공간을 이제 나중에 고민 좀 해보자 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뭐 11조 하고 그러면 임대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세상 물정을 몰랐고 그 청년도 사실은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거죠. 뭐 임대료만 있으면 공간을 얻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알아봤더니 그 공간의 임대료는 이제 확보가 됐고 네. 그 친구들이 이제 헌금해서 같이 이제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공간은 그럼 얻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모이는데 많이 모여봐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인데 나머지 공간에 임대료를 뭐 몇십만 원씩 내면서 이 공간을 붙들고 뭐를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임대료를 내서 공간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만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 닫아 놓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 그게 마땅히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아니겠냐.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죠. 그 친구들이랑.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좋다.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럼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동의가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의자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문 열어놓으면 사람이 오는 건 아닌데 이들이 어떠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가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카페도 유행이었고 도서관을 하는데도 유행이었어요. 도서관을 하는데도 꽤 있었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공간을 그 구비하는 데가 이렇게 마련하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기에 우리가 그럼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제 내가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랬을 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니 도서관을 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집에 이제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도서관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간을 얻지만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있거든요. 10평 이상이 돼야 되고 공간이 10평 이상이 돼야 되고 의자는 6좌석 이상이 돼야 되고 책은 1000권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공간을 구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구하고 도서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희들이. 그럼 이제 시에 등록된 도서관입니까? 예, 부천시에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부천시 106번째 작은 도서관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구나. 정식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네. 그럼 뭐 이렇게 그 지원도 해줍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부천시에 등록이 됐으니까 지원이 되냐?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요. 이제 부천시에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천시 작은 도서관 제 106호 언덕이 광장 작은 도서관이라고 저 문 앞에 요만한 현판 하나 이렇게 붙여줬고요. 부천시에서 붙여줬고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알아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도서관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있어요. 뭐 부천시에서 하는 어떠한 그 주민 공모 사업이라든지 도서관에서 하는 무슨 뭐 공모 사업 이런 거에 저희가 언덕이 광장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갖고 와서 여기 이제 도서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뭐 강사비를 지급한다든지 뭐 강의안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이제 비용들은 그렇게 지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도서관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도서관을 통해서 일단은 지역 주민들을 알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얻었죠. 일단은 이 공간 자체에 부담 없이 이제 도서관이니까 사실은 교회로 딱 되어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여기가 교회 공간이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연히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도서관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제가 B5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렇게 막 돌리기도 했죠. 여기 도서관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돌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도서관에 구경 오시고, 도서관에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시고, 도서관에 책도 빌리시고, 여기서 또 책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도서관 하면서 가장 얻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얻었죠. 예. 특별히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얻었죠. 예. 종교나 그런 모든 거를 다 떠나서 그분들을 알게 됐고, 그분들하고 친하게 됐고, 동네 그 꼬맹이들이 이제 동네 아저씨로 이제 저를 인식하게 됐고, 예. 그러면서 사람을 얻은 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사람을 얻으면서 이 도서관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거를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어떠한 학부모들의, 지역 주민들의 재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막 진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맺어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맺어지면서 그분들이 참 좋은 일 하십니다라고 좀 창피 부끄럽지만 좋은 일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 사실은 돈이 전혀 안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유료 회원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목사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교회가 이런 거군요.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요. 이런 좋은 것도 있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들을 하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요즘에 사회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이미지는 좀 많이 희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 또한 이제 여기에서 도서관을 하면서 얻어진 하나의 한 부분이죠.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분이 있나요? 두 가정이 그렇게 있고요. 두 가정이 그렇게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중점 갖고 있는 게 엄마들도 많이 만나고, 주 프로그램들은 이제 엄마들이랑 하지만 또 제가 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아빠들이거든요. 아빠들. 그래서 이제 아빠들 모임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아빠들 교육도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해요. 외부 강사님 모셔다가 이 강좌는 아빠들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 남편들 보내라. 그래서 이 좋은 강의를 같이 하고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신랑들 이렇게 엮고 찔러서 보내라고. 그래서 일요일 날 보통 한 4시에 주일 4시에 이제 그런 강좌를 열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들하고 얼굴을 알게 되고 누구 엄마 남편이냐고 반갑게 이제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분들 중에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오겠다는 분들이 다 오셨으면 아마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올게요, 오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100명 중에 1명 오실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을 하신 분이 이제 두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아빠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저희 교회 구성원에서는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남자가. 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스며들면서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근데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목사다, 그리고 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막 그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라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지는 않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를 전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바대로 여기서 어쨌든 살려고 막 애쓰는 모습들을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먼저 관장님 교회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
제가 한 번도 먼저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신앙 얘기 좀 해봅시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부담 없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고요. 또 뭐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이제 엄마들이 낮에 이제 가끔 오셔서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할 때는 잘 이야기 안 하지만 이제 한두 분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돼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의 뭐 신앙 이야기도 이렇게 좀 하시기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이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를 내가 세워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접근 자체가. 접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시간에는 이 공간을 지역에 그냥 오픈하자. 근데 오픈하는데 도서관으로 오픈하고 그냥 도서관으로 오픈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냥 오세요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것들을 그러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게 기독교야? 라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함의되어져 있는 그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기서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다라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어요. 도서관에서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이거 자체가 그냥 목회이고 이거 자체가 그냥 나의 삶이다. 이분들이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도서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돼 라고 했으면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이미지는 좋아지고 교회가 이런 데군요. 막 이런 거는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 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도지 나눠주는 것보다 교회로 오는 것만 따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효과는 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 도서관이다 라는 걸 택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목적이었죠. 그래서 도서관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삶이 이원화된 건데 교회 삶은 교회 삶, 그다음에 교회 밖의 삶은 교회 밖의 삶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떤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 수 있도록 참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인 거죠,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공간을 얻어서 그 공간을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치밀하게 뭐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따져본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공간이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모일 수만 있으면 됐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1년 정도를 기도 모임처럼 모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느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이 공간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얼마나 제가 단순했냐면 임대료 낼 것만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청년도 이제 처음에 공간을 같이 얻자라고 했었던 청년도 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간을 이렇게 딱 얻고 보니까는 뭐 임대료 나가는 건 임대료 나가는 거지만 이 공간을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가 또 있더라고요. 뭐 전기도 켜야 되고 그렇죠. 물도 써야 되고 그렇죠. 뭐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오시면 커피라도 한 잔 드리려면 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겁 없이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겁 없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임대료는 우리가 낼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정작
저는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도서관은 돌아가지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봤던 사례도 이제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이제 힘들었고요. 예.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부터 했었던 그 학원 강사 예. 그 생활을 이제 올해 2월 28일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하고, 도서관 이제 5시에 문을 닫으니까 예. 저녁 시간에 나가서 예.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예. 그거로 이제 제 생활을 예. 이제 생활비는 그렇게 벌었죠. 예. 그렇게 벌다가 이제 어차피 사교육인데 네. 사교육에 대한 저의 이제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에게 내가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사교육에서 강의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 2월 28일 날 이제 나름대로 난 은퇴한다 선언하고 이제 그 학원 일을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더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래도 내가 기술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급한 일이 뭐 누가 뭘 만들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은 뭐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간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용접을 배웠죠. 용접 기술을 그 폴리텍 대학에서 진행하는 3개월짜리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이제 용접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용접을 배웠고, 그래서 용접을 배워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한 3일 정도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3개월 배운 거로는 안 되더라고요. 용접만 해가지고 용접으로 뭐 기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3개월 배운 거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화에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에어컨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조금 더 해결을 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또 하나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어쨌든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생각만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주지 않는 그런 거죠. 참 그분들도 일상의 삶들이 바쁘고 뭐 생활들이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럴 때마다 되게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막 열심히 어떤 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좌를 준비하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못 오시고, 그래서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30명 온다고 그러는데 뭐 한 10명 이렇게 오시고, 그럼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되게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개척을 해서 막 잘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조금 스스로 이제 열등감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좀 어렵고,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아내가 그 사람들과 다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몫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거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운 없어 하지 말고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고, 또 가끔씩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빵 하나 들고 오시거나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관장님 생각나서 왔어요. 빵 드세요. 이렇게 주고 가고, 별거 아닌데 그런 거에 또 이렇게 힘을 받죠.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고 그렇죠. 그냥 뭐 경제적인 부분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들은 있죠. 참 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특별히 뭐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도서관을 하면서 교회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도서관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이제 한국 교육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 네. 그 활동을 이 지역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이제 그 모임을 한 달에 2번씩 정기 모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자라게 할 건가,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영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도서관에서 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라는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가해자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으면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가해자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 끝. 이제 끝났어요. 이제 평화롭게 지내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대부분이.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내고 범인을 찾아서 그 범인을 처벌하는 거로 그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우리들의 태도고 우리들의 그 패러다임인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그 안에 자율성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회복의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갈등을 그런 관점에서 풀어가는, 이것을 이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운동을 하는 게 저희 도서관에서의 또 하나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양대 두 축이 있고, 그 양대 두 축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후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도서관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현재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운동들을, 지역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꾸준히 그냥 이 운동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운동 꾸준히 하자. 내가 이 동네에 10년을 있을지 뭐 5년을 있을지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실 거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지만 하여간 있는 동안에 이 일, 지금까지 해오던 이 일 그냥 꾸준히 계속하자.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자.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쭉 그냥 가자. 아이고, 하여튼 너무 보기가 좋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꿋꿋하게 해나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말만 이렇게 막 멋진 말만 한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뭐 힘내시고, 목사님의 이런 독특한 어떤 이런 접근법, 또 이런 목회 방식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도전이 돼가지고 이런 스타일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민족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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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언덕이 도서관을 하시는 우리 남태일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전이 되어지고 또 많은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